닌자의 신이 된 남자, 센주 하시라마. 사막의 마을은 수원을 바라보며, 섬마을은 육지를 바라며, 암벽의 마을은 땅이 넓은 곳을 원하고, 전쟁은 또 시작되고, 일족의 전쟁이 아니라 닌자 세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하시라마와 토비라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하시라마는 목돈으로 미수의 능력을 봉인하고 각자의 대부분 미수를 수집하여 이런 조건으로 각 마을의 수령을 요청하여 첫 번째 옥학의 회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회담 중 하시라마와 토비라마는 미수를 각 마을에게 판매하고 조건은 평화 약주를 맺는 것이며 그들은 미수라는 전략급 자원으로 각 마을이 대등한 힘을 얻어서 서로 위협을 조성하여 서로 견제하고 전쟁을 쉽게 발동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마 페인 나가토가 떠오를 것입니다. 페인도 미수를 수집하여 순간적으로 한 나라를 파괴할 수 있는 신미를 만들려 하였고 신미의 힘을 각 나라에 제공하여 세계를 공포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이 될 남자라고 부르며 닌자의 신 하시라마의 영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라마의 목적은 미수로 위협하는 것이 아니며 사실 대부분의 미수의 힘은 각 마을의 카게의 실력보다 못하였습니다. 진정한 위협을 형성하는 것은 하시라마 본인입니다. 그의 존재는 각 마을이 약조를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은 끝나고 닌자 세계는 첫 번째 평화를 이루었지만 이런 평화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시라마의 수명입니다. 약조는 그야말로 검찰관이 사라지면 효과가 매우 약해집니다. 마을 사이의 모순 외에 나뭇잎 마을 내부도 위험이 존재합니다. 마을의 안정성은 일족 내부의 안정성보다 못하고 어떻게 원래 대립적인 일족들을 사이좋게 지내게 할 수 있습니까? 하시라마는 그와 마다라의 경력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혈연적인 관계 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깊은 기반을 쌓을 수 있고 이런 기반은 장벽을 부수고 일족과 마을을 건설하는 관건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토비라마는 닌자 아카데미를 개설하였습니다. 각 일족의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며 공부하고 겨루고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만들고 동료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시라마와 마다라처럼 다른 일족이지만 형제가 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졌고 나뭇잎 마을에서 사람들은 진짜 형제가 되었습니다. 일족 간의 분계섬은 점점 얕아지고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불의 의지는 점점 발휘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어느 일족의 누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뭇잎의 닌자로 살아갔습니다. 우치아 일족과 1000년 동안 싸우며 승리를 이룬 센주 일족은 왜 사라졌을까요? 원작에는 이 점에 대해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뒷부분의 사소한 묘사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일족 간의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나루토 중의 추억 스토리는 많지만 역대의 닌자 대전 중 센주 일족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일족 표시도 없습니다. 이 또한 센주 일족은 하시라마가 호카게가 되므로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우치아 일족처럼 하룻밤 사이에 학살당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시라마의 손녀 치나데와 그의 동생 나와키의 존재는 센주 일족의 혈연이 3대까지 연속됨을 증명합니다. 치나데가 태어났을 때 하시라마는 살아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은 아마 센주 일족의 후대는 센주의 성씨 바꿨습니다. 하시라마가 일족과 마을을 하나로 생각하는 각도로 보면 아마 조건들을 다른 일족과 결혼하게 하면서 다음 세대부터 온전히 마을에 용입하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한 측면은 애미든 마나든 치나데와 나와키는 모두 성씨가 없습니다. 센주 일족의 강함은 방대한 차크라, 육체와 회복력입니다. 사륜안처럼 특징이 선명하지 않고 나뭇잎 마을에서 은거하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하시라마는 자신의 일족부터 손수사범하여 일족의 체제를 완벽히 없앴습니다. 그는 센주 일족의 하시라마가 아닌 나뭇잎의 초대 호카게 하시라마입니다. 그 후 마다라는 다시 나뭇잎으로 돌아왔지만 그가 준비한 것은 다시 만남의 선물이 아니라 난폭한 구미였습니다. 하시라마는 오랜만에 한번 싸워보자며 마다라는 사륜안으로 구미를 조종하여 미수옥을 발사하였지만 하시라마의 모기는 한 손으로 받아냈습니다. 미수옥은 두 사람 앞에서 사라지고 하시라마는 목돈의 절대방어 방패술로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마다라는 스사노오를 소환하였습니다. 스사노오를 미수에 입히다니 진짜 창의적이다며 하시라마는 마다라를 칭찬하였습니다. 이때 스사노오의 검이 다가오면서 하시라마는 다시 한번 맨손으로 검을 막았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지면은 이미 파괴되기 시작하고
하시라마는 해변으로 움직였습니다. 마다라는 스사노오의 검을 미수옥에 꽂고 나선 수리검과 비슷한 스사노오 미수옥을 발사하였습니다. 육지가 파괴될까봐 하시라마는 오중 나생문을 소환하고 미수오의 궤도를 바꿔 마다라의 공격은 바다를 건너편에 떨어졌습니다. 육지가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 하시라마는 겨루기가 아님을 의심하였습니다. 마다라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현실을 파괴할 거냐고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마다라는 분노하여 나를 죽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시라마는 이번 싸움을 피할 수 없음을 짐작하고 드디어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마다라라는 마을의 가장 큰 위협을 해결할 거고 처음 선수를 사용하여 목둔 진수천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거대한 천수 관음가가 나타났습니다. 알다시피 구미의 몸짓도 작지 않습니다. 나뭇잎에 비하면 크지만 진수천수와 비교하면 작았습니다. 구미는 미친듯이 미수옥을 날렸습니다. 하시라마는 목상을 조종하여 무수한 미수옥을 부수고 주먹으로 스사노오 갑옷을 전부 파괴하였습니다. 최강 미수 구미는 하시라마 앞에서 약하고 불쌍한 여우밖에 안됩니다. 목둔 관음은 한 손으로 그를 잡고 더욱 무서운 것은 상대는 이런 손을 1000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다라는 어쩔 수 없이 구미를 포기하였습니다. 구미는 하시라마 때문에 환술에서 풀려나고 이때의 하시라마의 실력은 그야말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의 천하를 품고 난세를 평정하려는 그는 이미 소원을 이루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마음이든 공덕이든 그는 이미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고 그야말로 신이었습니다. 진수천수와도 같은 술법은 그와 딱 맞습니다. 구미를 봉인하고 진수천수를 해제하고 하시라마와 마다라는 육탄전을 벌였습니다. 마지막의 싸움 중 하시라마는 물속에서 쓰러지고 마다라는 웃으며 이번에 서 있는 사람은 나야. 그때와는 반대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의 결전 중 마다라는 아마 어릴 적의 겨루기와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가 말한 모든 말들은 추억이고 그의 얼굴에는 살기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시라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꿈은 실현된 지 얼마 안 되고 보호하기 위해 너를 다시 라고 말하며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이미 마다라의 몸을 뚫었습니다. 알고 보니 쓰러진 것은 하시라마의 목둔 분신수였습니다. 마다라는 등 뒤에서 찌르다니라고 말하며 믿을 수 없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그의 유일한 약점이고 처음 하시라마와 만났을 때부터 알려줬습니다. 하시라마는 그에게 우리의 마을을 보호해야 한다고 친구든 형제든 심지어 나의 아이든 마을과 적이 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였습니다. 하시라마의 마음속에서 마을은 일족들을 연결하여 평화를 이룬 것이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하시라마는 어쩔 수 없이 그와 마다라의 기반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다라는 웃으며 너는 이를 반대로 만들었어. 언젠간 이건 마을의 어둠이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마을은 원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반으로 생긴 것이고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최초의 기반을 자르고 확실히 본 말이 전도되었습니다. 마다라의 말도 그 후의 단조 세력에 대응하였고 마을을 위해 수단을 가르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많은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시라마도 잘못된 것도 없고 마다라와 달리 하시라마는 마을 전체의 운명을 책임진 초대 호카게이며 마을과 친구 중의 선택 문제 앞에서 그는 호카게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이곳에서 결전을 한 나루토와 사스케를 생각하면 나루토는 사스케를 600화까지 쫓아갔지만 마지막에 사스케가 오카게를 죽인다고 할 때 나루토는 같이 죽자고 하였습니다. 하시라마와 마다라의 이야기는 끝이 났고 후세는 그들의 결전 장소를 종말의 계곡이라고 불렀습니다. 신하대의 추억으로 하시라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아마 친구를 따라 떠난 것입니다. 마을을 말하자면 그는 이미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의 의지는 많은 나뭇잎 닌자들이 이어가면서 그가 돌아서도 나뭇잎은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시라마와 마다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고 하시라마가 심은 것은 불씨고 우치아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마다라는 아사나기로 자신이 죽은 현실을 바꾸고 무한 치쿠요미를 계획하고 모든 사람을 환술의 세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미친 일들을 계획하였습니다. 하지만 반세기가 지난 후 마다라의 계획이 완성될 때 하시라마는 망자의 형태로 다시 세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동생인 토비라마가 개발하고 있던 오로치마루가 이어받은 금술 예토 전생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같이 부활한 사람은 그의 동생, 학생 및 멋있는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나이는 4대 호카게였고 하시라마는 흥분하여 그에게 마을이 어떻게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미나토는 자신이 3차 대전에서 죽음으로 그런 일 때문에 봉인되어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미나토가 구미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하시라마는 몰랐을 겁니다. 이때 오리치마루는 그들의 이야기를 중단하고 그가 4명을 부활시킨 이유는 우치야 소년의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였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바로 만화경 사륜안을 보여주고 그들의 대답으로 나뭇잎을 파괴할 건지 판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토비라마는 바로 마을을 위협하는 녀석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시라마는 그를 막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다라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겼고 마다라의 후세를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스케의 문제에 답을 주고 하시라마는 바로 전장으로 향하고 그의 제일 친한 친구이자 유일한 상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투는 그야말로 하시라마와 마다라가 죽은 후의 겨루기이며 두 사람은 모두 예토전생의 망자이고 실력은 생전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하시라마가 조금 뒤처져 보입니다. 물론 토비라마는 이번 예토전생의 질이 매우 높다고 하였고 생전의 전력에 가깝다고 하였지만 결국은 가깝다이고 하시라마는 계속 진수천수를 사용하지 못했고 예토전생 후의 불사시는 그한테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원래의 그는 무한에 가까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마다라도 물론 예토전생이지만 종말의 계곡 전투와 비교하면 그는 영원한 만화경 사륜안에서 윤회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토전생의 제안으로 윤모 변옥 같은 동수를 사용할 수 없지만 구미와의 조합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예토전생의 몸은 그의 약점을 메웠고 항상 마다라보다 강하던 하시라마는 이번에 그와 비겼습니다. 하시라마는 마다라의 무기의 행동 제한을 받았고 마다라도 선법 명신문 때문에 제압을 받았습니다. 하시라마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거의 끝났고 그 후 마다라가 윤회천생 때문에 부활하고 나무를 먹고 육도선인이 된 스토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 예측할 수 없는 건 마다라는 마지막까지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예토전생이 해제되기 전 하시라마는 다시 죽어가는 마다라 앞에서 다가왔습니다. 마다라는 힘겹게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게 됐네 라고 말했고 하시라마는 그에게 많은 일들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없었지만 후세에게 맡겨서 후배들이 완성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마다라는 주위 하시라마의 의지를 이어받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같은 목표로 단결된 닌자 연군을 떠오르며 깨달았다는 듯이 웃으며 넌 항상 낙관적이야. 근데 모르지. 네가 맞을지도라며 말이 끝나자 눈을 감았습니다. 하시라마도 예토전생의 해제로 다시 저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국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루토의 세계는 여전히 평화를 이루지 못했고 마치 마다라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영원히 알 수가 없다고 사람과 사랑 사이의 모순과 쟁탈은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왜냐면 그날까지 하시라마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은 영원히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나루토 인기인물 센주 하시라마 심층 분석 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알람을 꼭 켜주세요.